자, 나경원 부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의 좀 불화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경원 부위원장 어제 저녁에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의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요구한 게?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문자와 유선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께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보시거나 시도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당대회나 혹시 당대표 출마 지금 결정하신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과 또 대통령에게 어떠한 결정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 전에는 좀 결심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야죠. 아이고. 지금 이게 기자들께 손 만져주는 겁니까? 손 시렵다고? 예, 추우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었어요. 나경원 부위원장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표를 던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만 해도 또 대통령실이 아니 무슨 사의 표명은 사의 표명입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지? 사의 표명을 했다는데 대통령실은 들은 바 없다라고 그러고 이거 도대체 뭐야?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아, 맞다. 저 나경원 부위원장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문자로 사의 표명한 건 맞아요. 일단 이렇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강 대변인님, 이러한 나경원 전격 사의 표명, 이별도 엇박자? 이런 제목의 그래픽이 등장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나경원 전 의원과 예.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상당히 골이 안 좋게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여당 내에서 이런 모습을 보기도 흔치는 않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는 명분과 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에 나가고 싶었으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제안하는 그 부위원장직을 수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았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마음이 그랬지만 마음이 또 여론조사에서 반응이 좋으니까 조금 마음이 바뀐 듯한데 어쨌든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그러면 본인이 출마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할 거면은 대통령께 가서 양해를 구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렇듯 저울질만 하는 모습이 계속 되니 대통령실로서는 매우 불쾌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히 기분 나쁘고 불쾌했을 것은 공감이 가나 꼭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는 것이 사실 맞았나. 왜?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당내에서 많은 우호 세력을 만들어가고 또 혹시 이러다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해가지고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 국정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당이 잘 돼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빨리 종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요. 저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제 느낌에는 나경원 부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읽혀졌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오늘 오전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당의 분란과 갈등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당 지도부 될 자격 없습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키우려는 사람, 당 지도부 될 자격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건 우리 내부에 있어요. 네, 단호한 표정으로 저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일 수도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을 또 겨냥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저는 강한 워딩이 나왔습니다. 당내에서도 나경원 부위원장을 좀 공격하는 목소리가 어제부터 요 며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양손에 떡을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위한 여당 지도부란 말입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그런 무리수를 감안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잃는 것도 많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은 내 편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 지금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지금까지 돕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박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박 의원님 뭐 국민의힘 민주당 쪽도 아니신데 어떻습니까? 나경원 부위원장은 뭐 여전히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데 최종 선택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건 뭐 알 수 없죠. 본인이 네. 어떤 결정을 내릴 텐데 시간이 임박했다고 보고요. 제가 정치 10년 조금 넘게 했는데요. 예. 제가 정치 10년 하는 동안에 그 여당의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네. 대통령의 의중이 늘 반영이 되죠. 예. 그런데 대부분은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던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은 그걸 이제 정치적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놓거나 이렇지 누구를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룰을 바꾸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위협하고 또 일사불란하게 당의 주류들이 이게 동원돼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그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인데 아니 정치인의 그 당대회 출마가 언제부터 본인의 자유 의지가 아닌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고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 방식 또한. 폭력적이다. 앞서 정진석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른바 친윤계라는 사람들이 입 달린 사람들은 다 돌아가면서 예. 나경원 출마하지 마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여당 내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윤심에 맞는 그 당대표가 선출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중간층들이나 예. 이 이른바 이제 부동층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걱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나경원 부위원장의 최종 결단이 이제 계속 궁금해지는데 오늘 오전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동작구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또 기자들이 당연히 여기 가지 않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출마하실 겁니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사표는 수리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못 받았고요. 저는 어떤 자리에도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뭐 자리에 연연해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출마는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여론조사에서 또 선두를 달리셨는데 또 어떤 느낌이신지. 국민들께 감사합니다.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약간 나경원 부위원장 목소리가 약간 좀 긴장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여튼 고민 중이라고 했어요. 지지율 볼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예, 보시죠. 자, 오늘 나온 조사입니다. 오늘 나온 조사. 네,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 돌린 조사인데 여전히 나경원 부위원장이 30.7, 김기현 18.8, 유승민, 안철수 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의 최종 선택이 어떻게 될지 계속 관전 포인트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OX 퀴즈를 하면서 한번 이 퀴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분 중에 나경원 부위원장 출마한다 손을 드시는 겁니다. 자, 나경원 부위원장 결국 이런 곡절 끝에 출마한다.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거 드신 거예요? 해야 드신 된다. 거예요? 3대 1입니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알겠습니다. 출마 안 하면 세 분은 저한테 밥 한 끼 사주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